우리가 이제 보통 입시 정보를 어디가에서 찾아보는데 정시는 어디가가 이제 과목별 평균 백분위를 사용하면은 실제 입시 결과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바깥에서 이제 너무나 많이 쓰고 있는 그 최저점 누백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디가에 나오는 또 70% 점수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점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좀 혼란이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요. 환산점, 대학 환산점수요. 최저점을 이제 누백 기초로 이제 산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가에서 이제 대학이 발표한 70% 결과랑 비교를 해보면 70% 합격 점수가 사실 최저점에 거의 많이 붙은 경우들이 있으면 그거는 이제 그에 굉장히 긴박하게 입시가 이루어진 거고, 그 다음 연도에는 70과 최저가 붙었기 때문에 좀 떨어져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저 누백에만 이제 기초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70% 값은 굉장히 높았던 경우들이 있다면, 그럼 이제 그건 이제 그 다음 연도에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다만 또 어떤 학과는 또 특성에 따라서 이게 붙었다 떨어졌다가 같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은 그 70% 값, 그다음에 이제 최저값 추정을 한 건데,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5년도에 모집 단위의 변화가 굉장히 많은 정도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아까 통폐합을 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신설을 하기도 했죠. 자유전공학부. 그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모아보면 이 인원수가 지금 320명. 그러니까 전체 모집 인원의 이제 한 3분의 1 정도가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 올해 모집 인원이 이제 930명 정도 되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뭐 작년도 입시 결과를 그대로 쓰는 게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한산 최저점하고 70% 값의 차이는 여전히 또 유효한 지표이고 실질적으로 많이 안 쓰고 있는 지표이기도 하고, 이것이 그 진학사에서 편하게 무슨 표본 분석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건국대학교는 표본 분석이 불가능합니다. 건국대학교 위에 대학들이 너무 많거든요. 거기다 또 문과 이과가. 그러니까 표본 분석이 사실상 좀 잘 안 맞기 시작하게 된 것은 이제 교차 지원이 들어오면서부터 좀 안 맞게 되는 거고, 올해는 특히 군이 또 다군이 또 신설되어져 있는 상태고 자유전공이 있기 때문에 표본 분석은 실제로 쓸 수 없는 그런 사용 기법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국제무역학과는 이제 가군에 있는데 모집 인원도 좀 상당하고요. 지금 보시면 작년도가 한산 점수랑 70% 점수가 좀 컸던 편이에요. 2점 정도 되니까. 사실 뭐 2점이라고 하면 과탐, 국어 2점짜리 한 문제도 채 안 되는 거니까 이게 뭐 컸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동안에 이제 가군의 건대가 있었다는 속성 때문에 어, 점수가 바짝 붙어서 0.93, 0.90 정도 됐었어요. 그래서 맥스 값이 이제 2024년도에 2.03이 쓰여지게 되는 상황이다라고 놓고 보고, 이게 지금 베이스가 이제 660점대 베이스니까요. 1000점 베이스로 놓고 보면은 0.3% 정도 변한 게 이제 맥스였고, 그동안은 이제 0.2%도 안 변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기술 경영은 모집 인원이 오히려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한산 70과 최저점 사이 격차가 더 줄어들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꾸준하게 좀 안정적이었던 부분이고, 건대가 이제 작년도에 원서 접수 일정을 하루 땡김으로 인해서 이제 점수 변동폭이 좀 커졌어요. 과거에는 이제 환산 70과 최저점 사이가 이제 2점 미만이었었으니까 거의 환산 70% 갖고 최저점이다라고 생각하고 움직여도 됐었고요. 정말 조금 정도만 남아 있었다라고 보여야 될 것 같고, 진학사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이제 5칸 정도가 결과적으로는 최저점일 수도 있고 70%일 수도 있는 정도 수준, 그 점수 차이가 크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가 있었던 상황은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2024년도에 점수가 좀 컸던 데를 보면 경제학과, 부동산, 사학, 철학, 문과 쪽이 좀 점수 변동폭이 컸네요. 한 5점 정도 변했었으니까요. 이것은 이제 말하자면은 4칸 합격이 충분히 가능했던 과들이었는데,
이게 매년 그러냐면 꼭 그렇진 않습니다. 이 부동산 학과 같은 경우 보면 지난 2년간 굉장히 응축됐었죠. 그랬다가 좀 폭발했던 경우에 해당되고, 사학과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이제 퐁당퐁당이죠. 벌어졌다가 붙었다가 다시 벌어진 형태고, 철학과는 2023년도에는 환산점수 70%랑 최저점이 완전히 붙었는데, 이거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모집 인원이 3명밖에 안 되니까요. 70% 성적이 최저점 성적이 되는 게 일반적인데, 작년도에는 그러니까 마지막 합격자랑 2등 합격자, 그러니까 추가 합격 인원이 있었겠지만서도요. 그러니까 추가 합격 인원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둘의 점수 차이가 사실 실로 어마어마하게 컸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 있겠느냐라고 놓고 봤을 때, 아, 그게 좀 만만치는 않습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 사과 같은 경우는 이제 충원율이 이제 37%, 12%, 25% 작년도에 이제 두 명 합격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차이가 좀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과 쪽에서 이제 수학과, 융합생명은 이제 다군에 있는데 이제 다군이다 보니까 다군은 왔다 갔다 하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군만 한번 놓고 보면 이제 문과 쪽에서는 이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밖에 없는 상태고 이과 쪽에서 이제 시스템 생명, 융합 생명, 그다음에 이제 과거에는 이제 줄기세포니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이렇게 있어 의생명 이런 게 있었는데 이렇게 놓고 보시면 어, 시스템 생명이 좀 일정하게 점수가 움직였었고 어, 융합 생명이 좀 많이 움직였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피터가 많이 묶여 있어갖고 제가 좀 푸느라고 좀 그 골탕 먹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실제로 이제 그 재입시자를 쓰실 때는 이제 이렇게 저렇게 보시다 보면 이제 그 피터를 사용하시게 되는데 피터가 많이 묶여 있으면 한꺼번에 다 풀어서 쓰시는 그런 방법을 쓰시면 좋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첨단 바이오공학부라고 해서 융합생명, 의생명과 이제 줄기세포를 묶어서 이게 또 이제 나구도로 이제 옮겨갔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3년도에 또그 환산 점수와 최저 점수가 차이가 컸던 걸 생각해보면 문화 콘텐츠랑 영어형 문과가 컸는데,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으로 여기도 또 퐁당퐁당이죠. 그러니까 올해 영어형 문학과가 좀 벌어질 수 있는 여지는 좀 있다라고 보여질 수가 있는데, 다만 이제 모집 인원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이제 18명이었었기 때문에, 18명 베이스에서는 추가 합격 인원까지 고려한다면, 한 30명 이상이 합격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작년도에는 이제 추가 합격자가 영어 영문과 같은 경우는 이제 14명이 나왔었고, 그 전년도에 이제 6명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한 32등까지도 됐었는데, 올해는 이게 6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70과 최저점 차이가 좀 차이가 날 수가 있죠. 70%면은 21등이고, 최저점은 이제 32등이 되는 거니까 점수가 벌어질 수가 있는데, 근데 그 전년도에는 충원 인원이 오히려 더 적었는데, 어, 그 전년도에는 20명 모집할 때 추가 합격에는 6명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26명 차이였는데, 26명 갖고 있었는데, 점수가 더 많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충원이 많이 된다고 해서 최저점이 꼭 내려간다, 이런 뜻도 아니고요. 충원이 적게 돼도 최저점은 내려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입시에서 이제 최저점 70% 점과 경쟁률 추가 합격자 충원율은.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통계학적으로 볼 때 이제 자기상관이라고 하는 게 서로가 서로 간에 이제 변수가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전부 다 쓰게 되면 이제 오버 에스티메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입시 결과 하나만 갖고 딱 변수로 쓰시는 것이 오히려 더 예측할 때는 좀 더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상관은 이제 뭐 통계학 용어니까 뭐 네이버에서 찾아보시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쟁률을 쓰고 시간대별 경쟁률을 쓰고 충원율을 쓰면 엄청나게 많은 변수를 넣고서 돌리는 것 같아 보이는데 입시 결과 하나 갖고 돌리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예측력이 좀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문화 콘텐츠랑 영어 문학과는 좀 퐁당퐁당이 있었고요. 수학과는
이게 좀 흐름이 바뀌었나? 2023년, 2024년 연속해서 약해졌는데, 그러니까 그런 점이 이제 또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겠죠. 2022년도에 놓고 보시면, 2022년도에는 사학과 철학과, 그렇죠? 2024년도에 약했던 교과들이 좀 약했었고, 이제 미디어가 다군에서 약했었고, 수학 교육과. 그러니까 수학 교육과 같은 경우는 사실 2024년도에도 좀 약했었어요. 2023년도는 이제 국어 표점이 낮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산 70과 최저 점수 차이가 좀 작았던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수학과냐, 수학교육과냐. 올해 뭐 그런 것 같은 것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 맥스 값이라고 하는 것은 벌어졌을 때 70과 최저가 많이 벌어졌을 때 그걸 얘기하는 건데 역시 이제 이 맥스 값의 평균은 한 2.79가 정도 되니까 뭐 공격적으로 지원을 한다라고 얘기해도 진학사 50% 값에서 이제 하스칸 값에서 3점 떨어뜨리는 게 만만치는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70%와 최저점 차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올해 지원할 때 쓸 수 있게 되고 다만 이제 경북대학교 같이 모집인원 변동이 전체 한 3분의 1 정도 되고 그래서 또 모집인은 급속하게 또 축소되어져 있는 부분들은 그래도 완벽하게 또 쓰기는 좀 어렵다라는 부분들이 들어서 좀 정시는 참 어렵구나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정시는 또 정성적인 부분들은 없이 숫자만에 열심히 공부를 하면 되는 상태니까 어떻게 보면 표본 분석이라는 건 정성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량적인 입시 결과를 반영하는 곳에서 정성적인 걸 넣어서 하는 것은 또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 과거에는 뭐 그럴 수도 있었지만서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백 같은 경우도 놓고 보시면 이제 70% 값이 있고요. 최저값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3년 평균이 있고, 그다음에 작년도에 이제 평균 대비해서 이제 얼마나 됐나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의학과 같은 경우가 이제 작년도에 좀 크게 구멍이 났잖아요. 원래 3년 평균은 한 1.8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작년도가 이제 2.4 정도가 된 셈이 되니까요. 물론 3년 평균에는 2024년도가 들어가 있으니까 최저로 나왔던 것들이 같이 반영되어지는 부분인데 작년도에는 이제 입결이 한 32% 정도 떨어졌다. 그러니까 건국대학교는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그럼 작년도에 이제 입결이 떨어진 데가 어디가 있냐라고 놓고 보면 5% 정도가 떨어진 데가 이 정도. 수의대, 경제학과, 컴공, 화학과, 융합생명. 그러니까 앞에서 놓고 봤을 때도 역시 융합생명이 환산 점수랑 70%랑 최저값이 차이가 컸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누백에서도 이게 나쁘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최후에 몇 명이 합격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누백은 좀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그 이제 요런 데들이, 그러니까 건국대학교는 이제 그 위에 상위 대학이 많다 보니까 연세대학교랑 좀 비슷하게 최저값이 나쁜 데들이 좋은 과인 경우들도 되게 많았고, 반면에 그러면 작년도에 이제 최저값이 그 전년도에 비해서 입결이 좋았던 경우도 한 15% 기준으로 놓고 보시면 일호교육과, 교육공학과, 문화콘텐츠, 사학, 의상 디자인, 지리, 철학,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어우, 전부 다 문과네요. 그러니까 2023년도에 문과가 굉장히 좀 부진했었다라는 것들을 반영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에는 이제 건대 문과들이 조금 강해졌었고 그렇게 놓고 보면 이제 올해 자전이 생긴 것 같은 것들을 놓고 보고 앞쪽에서 경희대 사탐 가산점이 있어서 경희대 문과 쪽의 문과생들, 사탐 본 사람들이 응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놓고 보면 건국대학교 문과는 올해는 좀 약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물론 이제 이런 거 이제 좀 약간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죠. 이거가 벌써 노출이 되면 노출된 거 이용해서 좀 또다시 또 입시 결과가 또 왜곡되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점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침 이제 장무성 원장도 이제 건국대 그 입시 결과에 대해서 정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같이 이제 보충하는 의미에서 같이 건국대 그 입시 결과 사례 연구를 해봤습니다.